안녕하십니까. 탭스타신의 김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주제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탭스의 난이도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고,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이제 탭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 한번 깊은 심층적인 그런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탭스예요. 공인시험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이 시험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지고 어떤 것들, 이렇게 공인시험을 패스를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론적과 학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알겠지만 네가 뭔데 내 실력을 평가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인 영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게 예를 들어 말을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를 막 잘 섞어서 쓰는 게 잘하는 걸까요? 잘 알아듣는 게 잘하는 걸까요? 어떤 걸 알아듣고 어떤 걸 글씨를 읽을 수가 있고 어떻게 했었을 때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공식이나 어떤 수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그것을 프루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언어를 공부할 때는 말이죠. 그 언어를 공부했었을 때 그 어떤 통계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퍼스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어로 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단어가 제일 자주 쓰이는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계를 낸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쳤던 게 이제 빅보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뭐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되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부분도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요약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했었을 때는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의 빈도로 인해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언어의 마스터리를 보여준다는 거는 이렇게 단어 숫자가 제일 자주 쓰는 거에서 예를 들어 5,000 단어까지를 이해한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회화가 가능하려면 이 정도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자주 쓰는 빈도로 따졌을 때 한 2만 번째쯤에 돼 있는 단어를 알아듣는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안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모국어 수준에 그냥 가까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복화 부분을 평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겠죠. 탭스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 때 어휘 평균 레벨 같은 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RC를 말하는 겁니다. RC에서 어떤 지문을 딱 평가를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 어떤 글들의 난이도를 평가했었을 때 이 평가제의 기본적인 사용된 어휘들의 그 어떤 빈도, 어떤 순위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은 이 문제가 얼만큼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지가 대충 평가가 나오긴 하겠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그게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말로 했었을 때 너 정말 쩐다 라고 말한다 칩시다. 쩐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외국인이 썼다 쳐보세요. 야, 너 진짜 쩌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오지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속어긴 하지만 어쨌든 오진다라던가 쩐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고 있는 외국인을 봤었을 때 우리가 진짜 저 사람 진짜 한국말 진짜 잘하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텍스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역시 어떠한 이제 자주 쓰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을 했을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한다 치면은 그것도 대단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 어저께 그 떡볶이 먹고 한다 완전 갔잖아. 내가 정신이 완전 나갔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갔다 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갔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주 쓰이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떡볶이를 먹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어떤 언어적인 마스터리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어떤 특정한 뜻으로 사용되는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는 빈출이
적은 걸 사용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언어의 마스터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완전히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를 육체적으로 갔다라는 표현보다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빈도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디를 육체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의 글에 사용되는 빈도가 91%라고 쳤었을 때 내가 뭐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빈도가 한 뭐 3%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뜻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언어적인 마스터리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평가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런 표현들을 집어넣었던 문제를 네가 맞출 수 있느냐, 이게 RC가 됐던 LC가 됐던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탭스의 시험이 쉬워지거나 어려워지는 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탭스나 이런 공인 영어 시험 입장에서는 이 어떤 3%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뿅 갔다, 뭐 떡볶이를 먹어가지고 막 정신이 뿅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 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떡볶이를 자주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알아봤을 수가 있고 이쪽에 내가 관심 분야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표현이 나한테는 굉장히 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분식이나 간식거리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 같은 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를 1도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3%나 뭐 2%에 사용되는 이런 고난이도의 표현이 돼 있는 문제들, 제가 흔히 평가하는 약간 그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에서 그 문제들이 얼마나 보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일까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이 3% 난이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존재론이나 유물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논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걸 보고 야,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3%에 해당되는 문제가 떡볶이의 음식에 대해서 무슨 마케팅 홍보하는 업체가 어떤 난관을 만났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런 표현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알만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문제가 나오기에 따라서 체감되는 난이도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문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데 생각보다 쉬울 수 있고,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걸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문제가 뭐 많은 분들이 이공계 분들이 이제 탭스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회차에서 막 역사, 문화, 사회, 예술, 경제, 문학 이런 게 나온다 치면 그냥 그 시험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킬러 문항에서 예를 들어 또 문학이 겹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어려워하고 느끼는 그런 분야에 어떤 특정한 것이 겹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이번 시험이 이제 불테스트였다고 흔히들 표현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탭스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 문제의 난이도에 격차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그 문제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아마 컴퓨터로 문제를 내면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들을 다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도 그거를 가지고 분명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판별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난이도는 매 회차 비슷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싫어하고 있는 분야의 문제가 나왔었을 때 그 문제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회차가 뭐 제가 이제 말로는 이번이 어려웠다 생각하지만 제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점수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차에서 대박이 나거나 하는 것도 있어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존재는 합니다만은 똑같은 사람이 시험을 계속 봤었을 때 어떨 때는 막 몇십 점씩 차이가 난다 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시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느낌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580점대가 나오기
나오긴 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점을 받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점 정도 모자란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보면 어느 순간 시험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590점대 후반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어떤 10점을 더 올리시거나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319점인데 327점을 넘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오차 범위 내의 점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시험을 계속 보는 걸 반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넘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냥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탭스 시험을 제가 거의 수백 회 가까이 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꾸준히 저도 이제 보면은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동시에 뭘 느끼냐면 제가 요새 탭스 공부를 진짜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하거든요. 이미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탭스 교재 다 풀어본 건 옛날에 다 풀어봤고, 그냥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다 아는 문제고 풀었던 문제고 다 기억나는 문제들이고 다 이제 그런 문제밖에 거의 안 남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탭스 관리원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또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험을 봤었을 때 약간 그 점수 때 약간 벽을 느끼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뚫으려고 하면은 어떤 어휘적으로 봤을 때 어휘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60점 다 만점이 나올 정도로 어휘를 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이런 시리즈물을 기획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렇게 시험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걸 진짜 그냥 어휘를 60점을 항상 다 맞을 정도로 한번 공부를 하는 걸 하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스터디 윗 미 이런 느낌으로 탭스의 신이 어떤 제가 이제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썰을 풀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회차가 나한테 잘 궁합이 맞는 시험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니까 시험을 계속 꾸준히 보시는 수밖에 없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탭스의 신의 김태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